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임팩트 2021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 방안의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 데이터 플랫폼 팀의 박현균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기업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생각하고 고려 중이지만 클라우드 도입에 무엇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솔루션인 데이터 아날리틱스 애저 서비스, 줄여서 DaaS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구성은 짧게 인트로로 클라우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DaaS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후 저희 클루커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DaaS 인프라를 소개해드린 후 DaaS의 데이터 솔루션 제품 중에 하나인 데이터브릭스에 대해 알아본 다음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국내에서 바라보는 클라우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코비드-19 이후 경제 활성화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언급했으며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또 2020 니파 이슈 리포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AI를 통해 다양한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데이터 가치 사슬에서 클라우드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의견도 냈죠. 이렇게 클라우드가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추세에 따라 정부도 국내 클라우드의 산업 육성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엔 어떤 기대 가치가 있기에 그러는 걸까요? 클라우드는 접속 용이성, 유연성, 그리고 주문형 셀프 서비스, 가상화와 분산 처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분석, 컴퓨팅, 보안 등 다양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같은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개발 일정을 단축하거나 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꾀하며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용 방안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데이터 아날리틱스 애저 서비스입니다. DaaS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거나 각각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러한 시도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자력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는 환경을 회사에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석 툴 라이센스 계약,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구인, 그리고 관련 서비스 구축을 직접 한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 인프라의 자원 부족 및 복잡성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문가의 부재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를 클라우드의 환경을 사용하여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적절한 경제 모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aaS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DaaS가 무엇이길래 기업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봅시다. DaaS는 클라우드의 환경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벤더사인지 상관없이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확장 가능한 컴퓨팅 환경으로 연산량이 많은 분석 서비스도 처리 가능합니다. 각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분석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에서는 레드시프트, 애저에서는 데이터브릭스나 애저 머신러닝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GCP에서는 빅쿼리 등이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툴들을 사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원천 데이터가 이기종 데이터들이어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DaaS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툴인 워크벤치 환경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인 런타임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워크벤치 환경의 구성으로는 첫 번째로 원천 데이터들이나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ETL할 툴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데이터 엔지니어와 상호작용하며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와 데이터 습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할 데이터를 올바르게 모델링하고 테스트와 검증하기 위한 분석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툴이며 다하스의 주력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권자나 고객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엔드 유저를 위한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결정권자가 있는 만큼 분야에 맞는 통계 결과를 보여주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런타임 환경은 다하스의 플랫폼 구성들의 집합입니다. 데이터 습득, 스토리지, 배포 및 관리, 분석, 리포팅 같이 플랫폼 환경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클루커스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춘 런타임과 워크벤치 환경을 고객 클라우드에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클루커스에서 제공하는 다하스가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다하스의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고객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전처리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분석에서 데이터의 품질은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을 높였다면 다음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적에 유의미한 특성을 추출합니다. 이후 분석 및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선 여러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비교하며 가장 고객의 데이터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모델을 배포하고 API를 제공해 드리거나 시각화 대시보드까지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요구에 맞는 프로세스만을 적용하여 분석 및 비용 최적화된 환경과 모델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 개발과 모델 배포만을 원하는 고객, 인풋단부터 아웃풋단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바라시는 고객까지 상관없이 고객 환경 구성 및 분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저희 클루커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하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트랜잭션 데이터부터 엔터프라이즈, 서드파티 앱, 웹로그, IoT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스의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엔드 유저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단에는 엔드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 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분석 결과와 문제의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도록 합니다. 저희 클루커스의 다하스는 오픈소스 제품과 데이터브릭스, 스파크 비욘드 등의 서드파티 데이터 솔루션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고급 AI 모델링 등 차별화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솔루션도 핸들링이 가능한데요. 애저에서는 시냅스, 머신러닝, GCP에서는 빅쿼리, 데이터 프로, 아마존에서는 EMR, 레드시프트, 세이지 메이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네이버 클라우드, NCP에서도 클라우드 하드업을 사용한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량 예측, 대출 상환 여부 예측, 매출 예측, 챗봇, 유저 이탈 예측과 관련한 AI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환경을 저희는 데이터브릭스를 기반으로 구축 및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브릭스는 스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간간히 데이터브릭스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3사 모두 데이터브릭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클라우드 기호에 맞춰 환경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브릭스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연산량에 맞춰 워커노드 개수를 조정 가능한 확장성, 자동 종료 설정으로 비용 절약, 역할 기반 컨트롤러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와 엔터프라이즈급의 서비스 수준 협약을 제공하여 높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스파크 클러스터보다 3배 이상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다른 분석 제품과 함께 빌드할 수 있다는 점도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빠르게 이러한 설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데이터브릭스 포털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생성을 하시게 되면 설정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한 워커노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최소 노드 수와 최대 노드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였다면 스파크 엔진을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클러스터의 상태에 따라 노드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필요 없으시다면 옆에 체크박스를 언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종료 기능도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생성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가 마지막 작업을 마친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시간만큼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여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여러분이 작업하는 동안 99.9%의 사용 시간을 보장해 드립니다. 또 접근 사용자를 따로 추가하여 관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작업만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그룹을 생성해서 사용자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브릭스 인풋 아웃풋 모듈과 스파크를 포함한 데이터브릭스 런타임 컴퓨팅 엔진을 지원함으로써 온프레미스 환경의 클러스터보다 3배 이상 빠른 연산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스파크 엔진에서 임펠러를 사용한 실시간 쿼리 처리 속도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배포 구성을 보더라도 온프레미스에서는 하드 파일 시스템, 개발 툴, 스파크, 제플린과 같은 웹 기반 노트북 등 여러 제품을 구성해야 하는 반면에 데이터브릭스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브릭스 파스 제품만 설치하면 배포가 끝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브릭스라는 제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히 분석 프로세스와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클라우드 환경은 애저로 선택했고요. 구성은 애저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요식업 매장 매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 분석을 거친 후 애저에서 서비스 중인 애저 머신 러닝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는 다시 애저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BI 툴에서 리포팅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저 데이터 레이크에 매출 저장해 두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저장 스토리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염두한 서비스로 수백 기가비트의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MFG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하위 폴더에 로우 데이터와 결과값이 저장될 폴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로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분석을 진행하기 전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환경을 생성해 줍니다. 왼쪽 아이콘에서 클러스터를 누르시면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하나 만들어 둔 걸 사용할 거고요.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을 보기만 하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설정들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저희는 오토 파일럿 옵션 부분과 워커노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토 파일럿 첫 설정을 보면 오토 스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는 자동 종료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은 2시간으로 설정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를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드랍박스를 펼쳐 원하는 스펙의 노드를 선택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최소 노드 수와 최대 노드 수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스팟 인스턴스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하게 되면 비용은 절약 가능하지만 SLA를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일괄 처리, 개발 및 테스트와 같은 워크로드에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만든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분석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작업 환경으로 들어가면 공유, 환경, 사용자 또는 따로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를 나누어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자 영역에서 제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크립트로 가보죠. 네. 보고 계신 스크립트는 따로 스토리지를 데이터 브릭스에 마운트하지 않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해둔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날씨 데이터와 지역별 매장 매출액 데이터 등이며 정제된 데이터는 애저 머신러닝이 학습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다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도록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실행을 기다리면서 한마디 하자면 데이터 브릭스에서는 잡이라는 스케줄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실행을 예약하거나 일정에 따른 ETL 작업을 실행하거나 또 주기마다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이 다 된 듯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애저 머신러닝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뒤에서 결과 파일들의 경로가 필요합니다. 따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저장해 두었고요. 애저 머신러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머신러닝 홈 화면입니다. 머신러닝에 사용될 컴퓨팅 자원은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소를 클릭하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하는 부분은 데이터 레이크 비밀키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소를 등록했다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에서 데이터셋을
클릭합니다. 바로 만들어 보죠. 데이터 세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로컬, 웹, 또 다른 오픈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셋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셨다면 데이터 세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 데이터 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져올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넣으신 다음을 누르시면 이후 로드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데이터 스키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신 다음을 누르시면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필요한 데이터셋이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셋 두 개가 필요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면 머신러닝 학습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자동화된 머신러닝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 모델들을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동화된 머신러닝 실행을 클릭합니다. 실험 이름과 아니네요. 바로 데이터셋을 클릭을 하신 다음 실험 이름과 예상하길 원하는 대상열을 선택하고 컴퓨팅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 화면은 작업 형식을 고르는 페이지인데 원하는 작업 형식을 고르고 추가적으로 설정이 필요하다면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회기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설정한 데이터 셋을 사용해서 모델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넣은 실행이 끝나게 되면 학습에 사용된 모델의 리스트와 각 모델의 평균 오차를 기준으로 정렬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택 앙상블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네요. 평균 오차가 제일 작은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학습률이 좋았던 스택 앙상블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 데이터를 뽑아 BI 리포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에 저장해 보도록 하죠. 노트북 환경으로 갑니다. 미리 모델과 예측 데이터를 만드는 스크립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얼른 돌려서 예측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애저 머신러닝도 파이프라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트리거 실행이 가능하기도 하며 예약된 파이프라인으로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또는 애저 머신러닝에서 만들어둔 파이프라인을 다른 애저 파이프라인에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빅스의 잡 등을 이용해서 분석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실행이 종료가 되었는지 보죠.
종료가 되었다면 결과 파일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로 가봅니다. 네, 저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이 결과 값을 가지고 마지막 BI 리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파워 BI 화면이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사용해 만든 리포트입니다. 매장 매출 예측 결과 리포트이고요. 데이터셋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매출 추세에 대한 그래프와 예측 및 실제 매출 비교 그래프, 그리고 매장 건물 타입에 따른 매출 리스트와 지역권에 따른 매출 리스트, 그리고 날짜 단위 매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복합몰 매장의 데이터만 보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드롭박스에서 복합몰을 클릭하여 복합몰만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만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서울을 클릭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장의 매출 추세 그래프를 사용하여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날을 분석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날에 맞춰 이벤트를 제공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거나, 손님이 많이 오시는 지역과 매점을 특정하여 신메뉴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포트는 파워 BI 웹 포털로 게시하여 다른 의사결정자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리포트 툴과는 다르게 따로 모바일용 리포트를 생성하지 않아도 파워 BI에서 모바일 화면에 맞게 리포트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다하스의 구축과 제공해드린 서비스까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보신 것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요구사항만 있다면 유용한 결과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션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분석 서비스이자 데이터 수집부터 인사이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서드파티 제품인 데이터브릭스와 스파크 비욘드를 사용한 멀티 클라우드 지원, 그리고 서드파티 제품만이 아닌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분석 솔루션과의 연동,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두 환경에서의 차이까지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현재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다하스가 어떤 것인지, 저희 클루커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하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릴 돌파구가 되었나요? 제 섹션이 여러분의 고민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번 섹션을 마치며, 이후에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해 컨설팅이 필요하실 때 클루커스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미래의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클라우드의 내비게이터 클루커스였습니다.